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오케이. 그러면은 데이터를 오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들고 다니는 방법은 이제 알겠어.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데이터를 들고 다니는 말건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있냐면은 요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내가 어떤 반복되는 패턴, 어떤 내가 코드를 반복해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에 따라서 내가 작성한 코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자동화시키는 측면에서 우리가 실무에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엑셀 가지고 뭔가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막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그래. 근데 그게 엑셀 매크로로 만들려면은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또는 데이터 파일이 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어떤 특정 코드나 특정 동작을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조건에 따라서 수행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하면은.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구문. 스테이트먼트라고 불러요. 스테이트먼트. 구문이라고 불러요. 구문. 뭐냐면은 특정 동작을 반복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동작을 수행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구문이라 불러요. 구문. 스테이트먼트 구문이라고 부르고요. 이 구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문이라고 하는 구문이랑 반복문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문이 있어요. 두 가지 구문. 이 두 가지 구문. 그래서 가장 먼저 배울 거는 뭐냐면은 바로 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구문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겁니다. 조건문. if라고 하는 구문이에요. 말 그대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해당 조건에 종속된 코드가 수행되도록 작성하는 구문을 조건문이라고 부릅니다. if 조건문. 어떤 식으로 쓰느냐? 요렇게 써요. num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요렇게 한번 선언을 해보고 이 아래다가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num1이라고 하는 숫자가 30보다 크다면은 30보다 크다면은 프린트 출력해라. num1 변수 값은 30보다 크다. 요렇게. 근데 만약에 이 num1이라고 하는 값이 30보다 크지 않다면은 else라고 하는 이 구문 위에 있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또는 아래에 있는 조건을 수행해라. 요렇게 코드를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num1 변수 값은 30보다 크지 않다. 요렇게.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맨 위에 작성한 프린트 구문만 짠하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num1 변수 값은 30보다 크다라고 하는 요 문장만 짜잔하고 등장하고 얘는 등장하지 않아요. 요렇게. 왜 그러느냐? 이 조건에 대해서 이 num1이라고 하는 값 안에 5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작성된 요 조건을 이미 만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종속되어 있는 이 중괄호로 문장을 종속시킵니다. 종속되어 있는 요 프린트 구문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요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50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실행하면은 이번에는 요 코드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이 코드는 건너뛰고 이 조건 이외의 나머지 요 조건에 해당하는 문장이 짜자잔 하고 실행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코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예. 그래서 내가 요런 조건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이런 문장 같은 것들을 척척척척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조건문이라 불러요. 조건문. 예. 그래서 구문. 가장 첫 번째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 조건문을 보면은 요 안에 요런 게 있죠. 이렇게 대소비교를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 조건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볼 거예요. 비교 구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비교 구문. 비교 구문. 뭐냐면은 이렇게 숫자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 요런 코드들이 존재해요. 간혹. 이런 조건들을 따져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때는 요런 대소 비교를 우리가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교 구문을 이용을 해서.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num1에 1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20보다 크냐 작냐 요렇게 써주면은 true false에 false라고 하는 값이 짠하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의 대소 비교를 요렇게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부등호 기호랑 등호 기호를 이용을 해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등호 기호를 하나만 써줄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0보다는 크냐, 그러면 true 값이 나오겠죠? 20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니까 여기에는 false 값이 나오고 여기엔 true 값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true false 있죠? true false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논리 연산자라고 불러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논리형 연산자. 그래서 불린이라고 부르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린. 예, 불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true false. 그러니까 이 if문을 잘 뜯어보면은 요 조건에 true 값이 걸리면은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true가 걸리게 되면은. true가 안 걸리고 여기서 false가 나게 되면 얘를 건너뛰고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비교 구문 이렇게 대소 비교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요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어떻게도 가능하냐면은 요렇게도 가능해요. num1이 10이랑 같냐, 두 값이 서로 같은지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등호 기호를 두 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건 규칙이에요, 규칙. 요렇게. 실행. 10이라고 하는 값이, num1이라고 안에 있는 변수 값이 10이냐,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 더 써볼까요? 이번에는 10이 아니라 뭐 50. 그럼 어떻게 나와요? false가 나오죠? 같냐 다르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지 비교하는 거. 같은지 비교하는 거. 다른지 비교해볼 수도 있어요. 다른지 확인해볼 때는 앞에 느낌표. 요렇게 써주면 not equal 이래요. not equal. 두 값이 서로 다른지 확인. 요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냐, 10이라고 하는 값과 num1 안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값이 다르냐, 같은 값이죠?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값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num1 안에 있는 10이랑 다른 값을 내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true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true, false 형태로 값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논리형 연산자라고 불러요. 논리형 연산자. 요렇게. 그래서 이런 논리형 연산자를 이용해서 if문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비교 구문을 활용해서 이런 조건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코드를 실행시키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조건이 하나잖아요. 만약에 여러 개의 조건을 넣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이 값이 예를 들어서 학점 같은 거,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학점, 80점 이상이면 B학점, 70점 이상이면 C학점, 이렇게 점수를 A, B, C, D로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조건문을 어떻게 걸면 되느냐. 이번엔 96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러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조건을 비교해 볼 때 쓰는 거. 그래서 score1이라고 하는 값에 96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score라고 하는 값이 몇 점 이상? 95점 이상이면은 95점 이상이면은 프린트 뭘 출력하면 돼요? A를 출력해라. 근데 만약에 내가 80점 이상 이 조건을 일치하지 않고 만약에 80점 이상이면은 A가 아닌 B를 또 출력하고 싶어.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 더 넣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그러면은 이 조건을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스코어 1이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면은 우리가 어떤 성적을 부여하고 싶다? 프린트 B라고 하는 성적을 내가 넣고 싶다. 요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써볼까요? 스코어 1이 70점 이상이다. 요렇게 하면은 프린트 C 학점을 주고요. 만약에 위에 있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else라고 하는 구문을 입력해서 여기다가 프린트 F 요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 빼먹었는데요. 이 조건문 앞에다가 중간에 내가 다른 조건을 넣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은 else if라고 하는 요 구문을 써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요렇게 써주면은 내가 입력한 어떤 이 값에 대해서 여러 조건을 통과하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종속 문장을 짠짠짠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